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라젠인데, 자, 신라젠이 갑자기 급락을 했던 부분을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두어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요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너무 지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건입니다. 네, 왜 그런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건 시장과 상관없이 확실한 모멘텀과 수급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신라젠이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막판에 좀 살짝 들어올렸죠. 저는 검색을 좀 가끔 하는데요. 네, 여러분. 요거 한번 신라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해보면 아이뉴스라는 데서 지금으로부터 2일 전에 신라젠 사무실 그리고 문은상 대표 집 10시간 수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신라젠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 기사를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어, 전 대표죠. 네. 문 대표의 집을 10시간 압수수색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아이뉴스 24라고 나와 있고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입력이 2020년 4월 22일이에요. 4년 전 기사를 왜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 놓은 겁니까?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뉴스에서 뭔가 편법으로 2일 전에 기사인 것처럼 뜨도록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거 지금 기사가 아니에요. 지금 나온 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관건은 이겁니다. 예, 여러분. 코스피 150에서 편출이 되는 건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포트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관이 팔고 외인이나 개인이 사고 막 이런 정도로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월 13일부터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코스닥 150에서 뭐 편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편입이 계속 돼 있어가지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외인 기관에 개인이 휘둘리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아요. 코스닥 150에 편출이 돼서 편입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상 잘해서 성과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12월 13일 날 코스닥 150 지수에서 일단 이미 정기 변경은 된 거죠. 정기 변경이 돼놓고 그 12월 13일부터 그 코스닥 150 지수 편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12일 날 이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원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자 주체별 현황을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이 매도를 많이 때렸죠. 그러나 외인하고 개인이 또 받아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 편출의 영향이 이미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이권에 대한 압박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연달아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일단 그걸로 일단락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기관이 최근 6개월 동안에 초록색입니다. 샀던 걸 다 토해냈죠. 다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반영되고 나서 막판에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으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판에 그런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같습니다. 이때 보면. 그죠? 네. 자, 그런 과정으로 일단 전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신라젠이 지금 돈이 엄청 들어와서 M&A 시도하고 있는 이런 건에 대한 호재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가 있었던 모습인데, 예, 상황은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내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예, 다시 좀 돌릴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돌릴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갑자기 나오거나 하면은 그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신라젠이라고 이번호로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빠르게 사인하고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고민되거나 궁금한 부분은 문자로 연락을 주세요. 소통도 좀 하고, 그리고 추천도 좀 받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좀 해야죠. 아시겠죠? 너무 심려 마시고 회복 가능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